자, 두 번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전 선생님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제가 학원 강사 2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번에 오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드십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매 시간 난 집이 제가 되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먹는 양에 비례해서 공부의 양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생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보가 다양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정보를 저도 공유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면 30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메일 주실 거죠? 예,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혼하셨습니다. 자, 오혜영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 저도 똑같이 합격한 오혜영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초수분도 계시고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도 3수 만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초수이신 분은 아예 소를 처음부터 잃지 마시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드시길 바라고, 재수 이상이신 분은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 다시 고쳐서 소를 사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저는 30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29살까지 기간제 하다가 이제 기간제를 때려치고 30살부터 공부를 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되게 많은 핍박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교에 쫓겨날 뻔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원을 거의 퇴학 당할 때까지 맞아봤어요. 그래서 딱 바로 직전까지 그 정도로 공부를 정말 담을 쌓고 산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엉덩이는 정말 이 몸과 다르게 깃털처럼 가벼워서 절대 앉아있는 걸 좀 싫어하고 산만하고, 지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산만하고,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를 한 10개 이상을 사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ALT를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스터디 플래너만 한 10개 샀는데 결국 한 2장 쓰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기만 하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 실수 엄청 많이 하는 케이스였어요, 시험 볼 때. 그리고 백지인출, 마인드맵, 서브노트 이런 거 만드는 거 또 귀찮아해서 공책도 엄청 많이 산, 네, 사기만 했던, 근데 한 번도 완성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근데 구두인출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구두인출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두인출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는 절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아까 앞에서 전혜진 쌤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닌 제가 붙는 시험으로 비교 안 하고 계속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과 친해진 사람이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그런 많은 수기를 읽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출과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구두인출을 계속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을 보면 시험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 기출만 보시고 본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백지인출이 맞는지, 구두인출이 맞는지, 마인드맵을 하는 게 맞는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안 만들어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2월 안에 자기가 왜 실패를 했는지 실패 요인을 분석하신 후에 공부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에 조금 많이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삼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거 표 아래 그거 있었던 건데, 왜 이거 왼쪽에 있었던 건데, 이거 땡땡 강사가 말했던 건데, 이런 느낌이 많았던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인출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혜진쌤도 말씀하셨듯이 그 인출을 계속 제 입에서 뱉은 말이 그 시험지에서 쓰는 그 답안지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뱉을 수 있는
아니면 쓸 수 있는 그 양만 다 시험지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좀 많이 듣는 말인데 시험장에서 종이 몇 장 들고 간 사람이 합격한다. 책 이만큼 싸서 갖고 온 사람은 저 사람은 조금 합격하기 힘들겠다. 이런 말들이 조금 들으실 거예요. 막 시험 말쯤에 가면. 저도 그 말에 크게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1월까지 반복 인출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머리에 넣는 그런 많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15학년도 처음 시험 보고 나서 멘토분을 만났을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99%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100%다 알아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뭐지? 그 표 아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본 기억이 있는 거고 자기가 외웠던 경험이 있는 거지 자기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100% 인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암기, 반복 인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구두 인출이든 백지 인출이든 자기한테 맞는 것으로 스터디를 구하셔서 인출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인출하시면 자기가 틀린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구해서 이 구두 인출이나 배지 인출로 같이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을 썼는데 키워드가 없다거나 아니면 답을 맞는 것 같은데 그 가답안을 봤을 때 맞는 답인데 가답안인데 채점보다 마이너스 10점이 낮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죠. 그리고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을 쓰는데 오래 걸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저는 문제 쓴 표현력에 약간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현력 연습하실 때 일단 이해하는 것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키워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 책은 모두 거의 다 아실 걸 생각을 해요. 이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보면 이 범고래가 마치 돌고래처럼 그 조련사의 말을 듣고 쇼를 진행을 하고 그것을 본 이제 이 저자가 인간관계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질문이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 드렸을 때 그러면 고래한테 칭찬을 어떻게 해? 이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것에 맞춰서 칭찬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 뿐이지 암기한 것이 아니에요. 암기라는 것은 이 책의 글자들을 암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칭찬하는 것은 고래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일 때 그것에 대해서 전환해주는 반응을 전환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 4가지로 이 범고래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나온 글자들을 암기하시고 그것을 답안지에 쓰셔야지 본인이 이해한 그래 고래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고래가 잘하는 그 과정에서 칭찬해야지 이렇게 이해하신 거를 외우셔가지고 그 답안지에 쓰시는 건 키워드가 없는 답안지예요. 그리고 본인은 맞고 다른 사람과 맞췄을 때 내용은 맞지만 답으로 인정 안 되는 키워드가 빠진 그런 답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 내용에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강론이라든지 이론서, 강사들의 이론서, 강사들 자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암기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저희 특수교육을 개별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작 선생님들 본인한테는 개별화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수기를 읽으시고 저거 누가 수석했대. 수석했으면 또 그 방법을 막 따라서 가세요. 누가 저거 하니까 차석했대. 누가 저거 하니까 플러스 15점 맞았대. 이런 식으로 다 따라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명언으로 토끼는 상대를 보았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다 해서 개미나 거북이 모두 느리지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다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인출의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하실 때 자신 없으신 분이 계세요. 저 사람은 너무 쫙쫙쫙 얘기하는데 나는 머리에 있지만 맴돌고 말을 못해서 자신감이 약간 낮으신 분들이 있어서 난 스터디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출의 차이 그리고 속도의 차이 암기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다 11월에 가면 어차피 다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출 못하신다고 자신감 없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신다면 개미랑 거북이처럼 모두 목표를 이루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볼 때 이제 팔방미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8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ALT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암기, 인출, 기출 활용, 표현력, 실수, 관리 이 8가지를 잘 한다면 관리를 잘하면 슬럼프에서 금방 극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실수를 안 하시면 점수가 훨씬 더 높으시겠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 8가지 생각해보고 저를 한번 파악해봤어요. ALT는 안 돼요. 왜냐면 명당이가 너무 가벼워서. 그렇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플래너만 사는 거예요. 근데 암기, 인출, 기출, 활용, 표현력 요거는 제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올해 2월에 분석을 해봤을 때. 근데 실수도 줄이고 싶었지만 또 역시나 시험장에 갔더니 이번에도 교수적 수정도 틀렸고 그리고 피아제를 읽으면서 콜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답을 쓰는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보완하지 못했고, 그리고 관리는 뭐 저도 슬럼프가 왔지만 이제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먹으면서 막 그래 뭐 먹으면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위안을 삼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제가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준비했습니다. 일단 암기 인출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백지 인출을 하시든 구두 인출을 하시든 그때 암기하시고 나서 인출을 바로 안 하시면 그때 당시는 기억난다 생각하시지만 바로 뭐 다음 날이라든지 인출할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암기 인출은 꼭 같이 하셔서 저녁에 한번 반복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한번 어제 외운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외울 때 외워야 할 부분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웠었어요. 그리고 암기한 후에는 바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 인출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 습관화 될 때까지. 그리고 기출을 인출할 때는 이론만 인출하면 또 따로 놀아요. 또 이러면 또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문제를 보고 정작 그때 이게 뭘 써야 될지 몰랐지만 답을 보면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런 식의 조금 될 수 있거든요. 따로 노는. 그래서 저는 기출에서 이제 같이 인출할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 지적장애를 예를 들면 지적장애를 정의, 지원, 가정 이렇게 큰 파트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원인, 특성,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눴는데 지원, 가정, 정의를 외울 때는 인출할 때는 먼저 기출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을 먼저 얘기했어요. 지적의 정의, 지원이나 가정은 중등에 많이 나오고 초등에는 별로 안 나오지. 그러니 나는 기출의 기본만 하면 되겠다 해서 기출 내용을 주로 인출을 했었고,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적 접근인, 발달론적이나 기능론적은 중등에서 좋아하는 주제예요. 초등은 그 기능적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서 생태학적 목록법, 일반사회교수법,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육과정 접근은 그래 이건 중등에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출의 기본만 외우고, 이제 생태학적 목록법부터는 기출 플러스 그 책에 강사들 이론서 같은 거나 강론 보시잖아요. 그 내용을 다 인출할 때까지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깊이 조절을 하면서 기출에 어떻게 나왔지, 그리고 초등에 많이 나왔지, 중등에 많이 나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면서, 그리고 몇 년 주기로 나왔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외웠었어요. 그래서 기출에 처음에 볼 때는 기출과 친해지기 위해서 영역별로 지적장애, 의사소통, 행동수정 등 영역별로 기출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01년도부터 저는 유초, 충, 치, 2차 논술 다 봤었는데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공부부터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01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또 왜 좋냐면 이번에 자기용어 나온 거 있죠. 이것도 옛날 08 이전 서답형 중등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거 기출 나왔던 건데 되게 반갑게 풀었던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공부부터 한번 보시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훑어보신 다음에 영역 안에서 아까 제가 지적장애에서도 원인, 가정, 지원 이렇게 크게 한 파트 나누고, 그다음에 가정, 지원, 그리고 정의, 그다음에 2번째 원인, 특성, 3번째 교육 이렇게 범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중등, 유아, 초등을 나눴어요. 그래서 초등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가 보일 수 있게끔 그 범주별로 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 초등에 많이 나온 게 무엇인지, 중등에 많이 나온 게 무엇인지. 행동수정을 예를 들면 이번에 기록법은 초등에서 엄청 사랑하는 주제고 중등은 설계를 사랑하죠. 그래서 설계는 2016 중등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기출이 인용되었고, 초등은 기록법을 사랑하니까 확장돼서
나오지 않은 세 개의 기록법 중에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초등이 살아가는 건 확장하시고 중등이나 유아가 살아가시는 건 기출까지만 보면 되는 그런 깊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연도에 기출과 친해지시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언제 나왔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2년 주기로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3년 이상 안 나오면 나올 때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 예로 지금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가 지금 CBM을 예로 들었는데 CBM이 이게 13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15년도에 기저점이 나왔죠. 17년도에 올해 K-위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CBM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2년 주기로 평가가 나온다는 건 저는 이미 기출 보면서 조금 이렇게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16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꼭 나오겠다 싶어서 좀 열심히 본 케이스예요. 그리고 단순 언어 장애를 엄청 초등은 또 사랑해요. 정말 내고 싶어 하는 거를 막 느낄 정도로. 그래서 올해 단순 언어 장애가 또 나왔지만 단순 언어 장애랑 평가가 많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15년도, 13년도 문제인데 역시 그 단순 언어 장애랑 이제 단순 언어 장애랑 해가지고 또 나오고 해서 단순 언어 장애도 의통해서 초등이 사랑하고 조음음 장애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윗쌤이랑 같이, 위재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좋았던 건 특가정이랑 초가정 기출 분석을 정말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 또 알게 된 건 사회가 평가랑 모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 알게 됐어요. 이게 13년도에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14년도에 모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15년도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특학이 정말 많이 나온 해였습니다. 그 다음 16년도에 평가가 나왔어요. 전 올해 모형 나올 줄 알았어요. 모형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형을 조금 더 열심히 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출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이걸 더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특학은 다들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솔직히 초과제나 특과전까지 저희가 조금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위재원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기출 분석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도 혼자 해보면서 아 이런 게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 표현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50을 알지만 100을 아는 것처럼 답안지를 쓴다면 이제 책점이 잘 되겠죠.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100을 아시는데 50만 아는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늘기가 힘들어요. 저는 7월부터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을 했는데 실제 7월부터는 비포로 똑같이 뽑아가지고 앞에 유의사항까지 뽑았어요. 유의사항까지 뽑고 답안지도 단면으로 비포로 뽑은 다음에 저희가 70분 시험이니까 60분으로 맞춰서 시험을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출 서답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 이제 뭔가 모고 자료 같은 거, 작년 모고 자료 같은 걸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시간이 제한되면 실수를 하거나 풀어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A4로 할 때, A4랑 볼 때랑 또 B4 볼 때 또 달라요. 이게 갑자기 큰 종이로 보기 때문에 놓쳐요. 그래서 A4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B4는 또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도 잘해야지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이 B4로 보는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색깔 펜을 또 사용했어요. 검은 펜만 사용하면 검토할 때 놓쳐요. 그러니까 다 밑줄 그어져 있고 다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이게 시간의 압박과 시험이라는 이 압박은 확실히 긴장을 주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답을 써야 될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뭐 이유 한 가지 쓰시오 할 때 이런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그리고 파란색 별표를 했어요. 이거는 검토할 때 답 재수정하는 거.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 그리고 이건 내가 도저히 쓸 수 없는 문제. 나중에 시간 나면 써야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에 그 지적장애 적응 기술 같은 거였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체크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1초 만에 그냥 실제적 적응 기술 쓰고 틀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실제 시험처럼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과정, 특과정인데 저는 초과정, 특과정은 이재건 선생님이랑 많이 같이 하면서 복습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특히 기출 이재건 선생님이 잘 해주세요. 뭐 이 부분은 여기서 또 나왔다. 이게 다음 연도에 또 여기 나왔다 하는데 해주신 거 별도로 혼자 꼭 스스로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출이 더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반드시 복습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 특가정도 좋아하는 부분이 보여요. 특학처럼.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외우신 다음에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가정 외울 때는 정말 청킹, 도식학, 그림 다 사용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글씨 진짜 못 쓰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보다 못 쓰는 글씨라. 네. 일단 특가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맨 처음에 보면 영역별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도식가를 저는 했어요. 영역별에는 듣기 말하기가 나오고 읽기가 나오고 듣기 말하기 3개, 읽기 2개, 쓰기 하나, 기타 하나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고 여기 안에서 듣기 말하기가 3개가 나오고 이렇게 2개가 나오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듣기 잘 읽어보시면 듣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학습 초기, 이건 말하기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청킹이 약간 들어가면서 그림이 들어가요. 이거를 빼면 뭐 주소 주변의 소리야 말의 소리를 식별하고 말을 식별하고 바르게 소리 내며 다양한 듣기 활동을 통해서 말의 리듬과 억양을 그다음 생각나네. 리듬과 억양을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도식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여기는 통화, 여기는 함께. 네, 그러면서 언어적에는 소말, 어장. 준언어적은 강도, 억강도. 그리고 이거는 표시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을 외울 때 상황을 만들거나 이렇게 도식화도 하고 그리고 청킹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좀 편해요. 왜냐면 제가 영역별을 외웠는데 듣기 말하기 그때 주소 말소 뭐가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외우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나요. 그 다음 외우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는 영역을 일주일에 한 영역이 아닌 3일에 한 영역씩 돌렸어요. 이거는 잊어버릴만 하면 외우고 잊어버릴만 하면 외우려고 좀 자주 반복한 특가정을 자주 반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이런 식으로 외웠고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거 한번 만들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특가정이 또 뭐가 문제냐면 다 외우시는데 외워도 답을 정작 쓸 때 생각이 안 나고 다 짬뽕돼서 그 외운 것만큼 효율을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를 봤을 때 인출이 돼요. 이거 그때 거기 썼던 거지. 그거 써야겠다. 그때 내가 청킹 이거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었고 그리고 거의 뭐 새로운 교육과정 나오면 중도중복이나 장애 영역 그런 것이 1순위죠.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2개로 할게요. 왜냐하면 AAC가 지금 2개가 있어서 그랬을 때 AAC로 그냥 평가할 때는 낚시터에 갑니다. AAC 그냥 평가할 때는 낚시터에 가요. AAC 듣기 말하기 쓰기 평가할 때는 사설 기도원에 가요. 기도하면 다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시터에 갔더니 세상에 상어도 있는 거예요. 문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경이한테 보라고 했어요. 듣기 말하기 평가할 때는 사설 기도원에 갔죠. 그랬을 때 지금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상징 사용 능력, 도구 선정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외운 지 이제 11월에 제 시험 봤으니까 지금 꽤 지났잖아요. 이런데도 이게 기억이 나요. 전체적인 문장이 아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 도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의 수행 능력과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내용 문장이 있고 AAC를 그냥 듣기 말하기 쓰기 평가할 때는 사전에 설정된 평가 준거에 근거해가지고 학생의 의사소통 기능이나 도구 사용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들면 어렵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다음에 계속 인출하기가 편해요. 제가 AAC 평가할 때 낚시터에 갔었는데
그때 상어도 잡고 문어도 잡았는데 근데 누구한테 보라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뜻가정을 하면 문제 나왔을 때 답도 쓸 수 있고 문장도 기억나고 저는 이런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좀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순위를 정한 거죠. 기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네, 그래서 지금 기출 강의도 같이 함께 하시죠? 그죠? 그래서 기출 보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 해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후기는 여기까지고 해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고 꼭 개별화를 실천하시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고 2월에 꼭 자기 분석을 하시는 그런 2월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